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 또 과징금 부과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또 주게 될까요? 쭉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해외 재산 도피, 이 탈세 등 불법, 탈법적으로 사용된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대회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립니다. 디지털 자산 정보기업 디에셋은 오는 9월 5일 서울에서 가상자산 추적대회 스캔 2024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등에게는 비트코인 1개가 지급이 되고요. 또 추적대회 총 상금도 2비트코인에 달합니다. 국내 해커톤 대회 중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가상자산 추적 전문가들과 한국 경찰청 등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참여합니다. 화이트 해커, 웹3 보안 전문가, 사이버 범죄 수사관 등 최대 4명이 한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스스로를 비트코인 창시자다라고 주장하다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호주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되려 법정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영국의 런던 고등법원 제임스 멜러 판사는 호주의 프로그래머 크레이그 라이트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회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멜러 판사는 라이트가 노르웨이와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법적 조치를 통해 사토시 나카모토, 이 비트코인 창시자가 되겠다라는 주장을 발전시킴으로써 사법 절차를 악용하려고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이트는 위증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 창시자를 주장했다가 기소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검찰이 코인으로 96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한글과 컴퓨터 그룹 김상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김 회장은 한컴그룹의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요,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 이 아로와나 토큰 코인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장 당시에는 50원이었던 이 코인은 30분 만에 가격이 1000배 넘게 뛰었고 이 상장 당일 53,8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만큼 이 사건과 관련된 김 회장에 대한 혐의가 확인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2.07% 상승하고 있습니다. 9,106만 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1.87% 상승하고 있습니다. 485만 9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5.44%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853원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마인즈 오브 달라니아 29.91% 상승하고 있습니다. 304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월드코인 28.93% 상승하고 있네요. 4,260원의 가격입니다. APNFT 16.67% 상승하고 있습니다. 0.0007원입니다. 만타 네트워크 13.66% 상승하고 있습니다. 1,43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위브 13.5% 상승해서 44,550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에이브부터 보겠습니다. 4.41% 하락하고 있습니다. 138,800원의 가격입니다. APM코인 3.7% 하락해서 6.199원의 가격입니다. 센트 3.4% 하락해서 62.79원,
어댑터 토큰 2.99% 하락하고 있네요. 2.888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펀디엑스 2.26% 하락하고 있습니다. 562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마인즈 오브 달라니아 29.49% 상승하고 있습니다. 델리시움 13.58%, 월드코인 28.48%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코스모 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팀 코수 사단의 우리 랩터 전문가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아무래도 너무나도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지금 바라보면 좋을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코인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우리 코수 사단의 노란 톡방에서는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입 전략부터 손절가 또 고급 정보들까지 아낌없이 나눠주시고 계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랩터 전문가님께서도 코수사단 노란톡방 자랑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일시황을 이제 매일매일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인 관점에 대한 뭐 뉴스라든가 정보 같은 것들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해온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실제로 노란톡방에서 이제 저희들의 근본 매매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 신호등 지표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매매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매매들을 활용을 하였을 때 저희의 이제 수익률 같은 것들을 한번 자랑을 해볼까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은 저희들은 일단 티라노님 그리고 도비님 그리고 저 랩터로 이제 세 명이 뭉쳐져 있는 팀 코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넘어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게 저희 팀 코스가 진행한 7월 달에 매매 일지예요. 그래서 이 매매 일지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7월 4일부터 해가지고 오늘자 날짜까지 매매를 진행을 하였고요. 총 이제 수익률을 더 했을 때 누적 수익률은 157%, 158%에 가까운 수익률이고 승률은 80%에 가까운 승률을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승률을 보았을 때 실제로 이제 매매를 수익을 냈을 때 수익을 인증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요. 네. 근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후 이제 14시 36분쯤에 이제 저희가 입절 완료를 했었던 노란 사진이고요. 계시는 분들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께서 많이들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매매만 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제가 오전 시황 이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관점들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오시면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수익 인증을 해주신 리타님과 리플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각자 플러스 12.38%, 플러스 10.33% 수익 인증을 남겨주셨었고요. 그럼 저희들이 어떤 지표로 매매를 하냐?
이제 익숙하실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바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신호등 지표이고요. 네. 신호등 지표는 이제 왜 만들었냐? 이제 초보자분들이 쉽게 매수 매도 타점을 알기 쉽게 이제 저희가 만들었다, 개발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초록색 구간은 어느 구간이냐? 신호등 지표니까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이 존재를 하겠죠. 네. 초록색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세가 강한 구간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네모 신호라든가 동그라미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 네. 초록불이 등장을 했을 때 저희는 매수 타점으로서 진입을 하고 반대로 이제 초록불이 있으면 빨간불이 있겠죠. 네. 네, 빨간불 구간에서는 매도세가 우세한 구간,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신호나 네. 네모, 이 동그라미 신호나 네모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 매도 관점으로서 진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초록색, 빨간색을 봤으니까 또 다른 불, 노란색이 있어야 되죠. 네. 네, 그 노란색 구간에서는 응축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네. 이 노란색 구간에서도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이런 선들이 여러 개들이 있어요. 네. 각각 지지선 및 저항선으로 활용이 되는 것들인데 이런 구간에서 지지나 저항을 받아주면서 다이버 신호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네모 신호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구간들도 저희가 진입 관점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신호등 지표 이거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느냐? 유료 아니냐라고 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차트에 사진을 보여드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신호가 등장을 했다. 어떤 진입 관점이 충족이 되면은 진입을 한다라는 것들이고요. 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신호등 지표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느냐? 이거 유료 아니냐? 이걸 무료로 준다고? 이거 말이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목 저희는 막힌 거 아니죠? 눈물 글썽거리시는 거 아니죠? 너무 열정 있게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말문이 막혔는데 이 신호등 지표를 저희는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다. 바로 어디에서? 저희 노란 팀코스의 톡방에서? 노란 톡방에서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받아가시고 네.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방금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도 같이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저 신호등 지표 정말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팀 코즈부 투데이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7979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생방송 중에도 우리 랩터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이 고민 있으신 종목들 세밀하게 짚어주시고 계시니까요.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또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이 9천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과 9월의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이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가상자산 시장 이 규제를 정책 멈추겠다라고까지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도비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이 호재거리를 얼만큼 더 끌고 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 비트코인의 흐름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우리한테 또 뭐 어떤 부분이 가장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왜 당선이 되면은 네.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왜 그게 호재인가라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과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언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암호화폐에 관련된 로비스트들이 많이 접선을 하고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친선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선적으로 얘기를 해 주었을 때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가격의 변동성이 그 멘트들이나 언급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커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나 다른 것들을 따져보았을 때 잠재적 매도 물량인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개수가 이제 네.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뭐 이더리움의 ETF 승인 관련 호재라든가 네. 아니면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남아있진 않지만 적어도 당장 악재로서 작용될 만한 뉴스들은 없어요. 악재가 그러면은 이제 좀 해소가 됐다라고 봐도 되는 네, 걸까요?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악재라고 한다면은 이제 마운트곡스 네. 매도 물량인 건데 마운트곡스 매도 물량은 왜 이렇게 괴롭힐까요?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됐고요. 네. 그럼 마운트곡스 매도 물량이 왜 이렇게 악재로서 언급이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네. 차트가 이전에 보았을 때에는 차트가 좋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차트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고요. 일단 마운트곡스의 상한이 시작된 거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네. 상한이 마감이 된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뭐 간섭률이라든가 이런 네. 게 높지는 않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 차트로 보았을 때 차트로서 만약에 매도 물량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게 네.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보시고 계신 거는 비트코인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네. 이전에 뭐 잠재적 매도 물량이다, 뭐 독일 정부의 매도세가 풀린다 해가지고 가격이 순식간에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이 나와주었지만 네. 이전 하락 전 매물대 구간이었던 60K 부근을 돌파를 해주었고요. 뭐 지금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V자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이에요. 이전 제가 방송에 나왔었을 때 이 V자 반등이 나오게 되려면은 아니면은 이제 매수세로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은 60K 구간을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60K 돌파 이후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 뭐 피습이라든가 해가지고 가격 호재에 따른 가격이 매수세가 급격하게 들어주면서 네. 지금은 64.5K 수평 저항 매물대 구간까지 돌파를 해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65K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어제차 캔들을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가격이 매수세가 많이 빠졌었어요. 많이 빠졌었으나 상승 채널 상단부 리테스트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아주었고요. 네. 지지가 나와준 이후에 매물대 구간을 재차 종가 기준으로 돌파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네. 돌파 마감 이후에 오늘자 캔들을 보시게 된다면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지만 다시 말아 내리는 형태를 네. 띄워주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오늘자 캔들 마감이 작도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64.5K 구간을 이탈하면서 마감이 되게 된다면은 영망치형 캔들 패턴으로서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와 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으나 지금 하단부 쪽에 보시면은 이제 64.5K가 수평 저항선이지만 네. 그 밑에 또 63.9K 구간의 수평 지지선이 또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63.9K를 이탈하는 구간 그리고 플러스에서 보자면은 상채널 상단부 구간에서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재차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재차 터치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 가격대가 어디냐? 상단부 리테스트 구간은 오늘자 캔들 기준으로 63.5K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63.5K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큰 조정의 값은 들어오지 않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제가 이전에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을 때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돼야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것이고 그쪽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타점으로서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9가 이동평균선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와주었고요. 네. 그럼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을 때 목표가 구간은 어디냐? 62동평균선과 120이동평균선이 응축한 구간이 1차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실제로 저항을 받고 가격이 여기까지 빠졌었죠. 62.5K 정도 구간까지. 빠진 이후에 지금은 5이동 평균선을 터치하지는 않았지만 5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5이동 평균선은 이 초록색 선이고요. 초록색 선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항 구간을 돌파 마감을 해주게 되면서 리테스트 네.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만 네. 지금 구간은 이탈 마감을 할 수도 있어요. 이탈 마감을 하게 된다면은 이 올라오고 있는 5이동 평균선인 63K 구간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가격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5이동 평균선을 이탈하고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올라와 주고 있는 22평, 20고가 2평, 20저가 2평, 이 22평 밴드 구간까지도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하락 이후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은 매수 관점으로서 1차 진입하기에 좋은 구간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고요. 네. 번외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주봉 캔들을 또 저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주봉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다만 지금 평행한 기울기랑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이전 주봉 캔들들이 이탈을 했다가 복귀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재차 저항을 받고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비트코인의 주봉 캔들을 보았을 때 이제 이 이동 평균선의 길기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거죠? 후행스팬이라는 이제 상단 지표를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네. 지금 여기 보이는 파란색 선이 후행스팬이고요. 이 후행스팬 활용법은 이 캔들의 종가가 이 현재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캔들의 종가보다 이 후행스팬이 위에 있으면은 기울기가 상방, 아래에 있으면은 기울기가 하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번 주 캔들 마감이 되었을 때 이 다음 주 캔들의 종가가 가격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63K 구간이에요. 네. 그럼 63K 구간을 이탈하면서 빠져주게 된다면은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탈 후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줄 수 있으니까 이 하락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인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이번 주 캔들 가격이 63K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하락 시나리오가 열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만 인지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써주셨는데요. 이탈 이후에 리테스트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주의하시면서 혼자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은 우리 팀 코수사단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24시간 내내 코인 시장은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가격 매매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될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미국과 시차가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또 좋은 기사들이 나오면 가격에 반등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단기적인 이 시간봉으로 매매 타점 잡아보면 어느 가격선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단기적인 시간봉이라고 한다면은 낮은 시간봉이고요. 낮은 시간봉인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작두 관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시간봉에서 보았을 때 아까 설명드렸었던 일봉 상승 상단부 리테스트 지지받고 지금은 고점을 갱신해 주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매수 관점으로서 강한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다만 이 고점 구간에 쌓여있던 매물대 구간을 지금은 이탈하기 직전의 모습의 차트예요. 네. 그리고 추가적인 작도를 해보았을 때 이렇게 상승 세기형 패턴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승 세기형 패턴은 이제 하락 반전형 패턴으로서 네. 이 지지 추세선 구간 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하락 쪽으로 가격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 추세선 하단 가격 부근이 지금 보았을 때 64.5K 매물대 구간과 유사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 이 상승 추세선의 이 하단부 이 지지선을 이탈하더라도 64.5K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가 조정 가능성은 조금 낮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이 추세선 부근에서 가격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저점을 높여주게 된다면은 네. 아직까지 이 강화된 상승 추세, 이 강화된 추세는 깨지지 않았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평균선을 켜고 살펴보았을 때에는 네. 지금 5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0저가 이동 평균선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해주지 않는다면은 지금은 상승 폭발 중인 관점이다. 네. 22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 20저가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고 가격이 빠지게 된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리테스트 저항을 받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다음 지지 구간은 어디냐? 이 주황색 선인 62동 평균선과 구름대의 선행스펙 원선이 뭉쳐지는 지역 이쪽 구간인데 이쪽 구간 가격대가 63.9에서 64K 구간이에요. 네. 그럼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22동 평균선, 62동 평균선이 응축을 하게 되고요. 이동 평균선이 응축을 하게 된다면은 폭발이 나와준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응축 이후 폭발 구간이 어느 쪽으로 나와주느냐?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고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는지 아니면 이쪽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서 그 폭발 방향으로서 매매를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은 수익을 이어 나가실 거로 네. 수익을 가져가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지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확인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살펴봤으니까 우리 아우 살펴봐야겠죠. 이제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날짜가 이제 출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은 이더리움 가격 상승률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역시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한 개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이 비트코인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인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이 비율이 지난 5월 규제 당국이 ETF를 승인한 이후 크게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비율은요, 0.045에서 0.05%로 상승을 했고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시장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더리움 하나를 구매하는데 더 많은 비트코인이 필요해졌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더리움 가격이 추가 상승할 거다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지표가 존재하는지를 그동안에는 몰랐는데요. 이게 또 얼마만큼의 이 신빙성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더리움 가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ETF 승인 날짜는 7월 23일로 예정이 네. 되어 있고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아마 그 날짜에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표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이해를 그래요? 해주시면 네. 돼요. 신빙성이 좀 떨어지나요? 신빙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네. 뭐 이제 예시를 들자면은 이제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면은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나스닥, 나스닥이 뭐 커플링으로 같이 움직인다라고 네. 이제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좀 더 선례가 많은 건 거죠. 근데 선례가 네. 많은 거지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ETF 승인이고 제가 저번에 ETF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을 때 네. 악재를 이제 호재가 터져 주었을 때 그 악재를 이제 상회할 수 있는 힘이 투자 네. 심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그 투자 심리는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공포지수에서 크립토 탐욕지수가 공포지수에서 중립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네. 잠재적 매도 물량이었던 독일 정부 해소되었고 이제 마곡 네. 마운트 곡스 상한만 문제인 상황인데 네. 지금 차트를 보았을 때 뭐 차트가 주춤거리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매수세가 최근까지 계속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관점에서는 ETF 승인 7월 23일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선반영이 지금 많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월 23일에 승인 소식이 나면은 뭐 이더리움의 가격이 막 4,000불을 찍겠구나, 네. 5,000불을 찍겠구나 네. 이러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쵸. 점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지금 관점에서 보았을 때 7월 23일 전까지 혹은 그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봤었을 때요. 네, 차트 보시게 된다면 일단 작도적 관점에서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이 저번에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하락 추세선을 보수적으로 그었을 때 이렇게 작도가 되고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그었을 때도 이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 부분을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이나 네. 현재 이 가격이 크게 빠져주었었을 때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매물대 구간이 3,495불에서 3,525불 사이예요. 그럼 이 추세가 안정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려면은 네.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급선무고요. 현재 구간은 꼬리를 달고 말아내리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오늘자 캔들 돌파를 실패하고 추가적인 매도세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영망치형 캔들 패턴,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하면서 네. 상승 채널의 하단부 혹은 3,350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수평 지지선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제 이동평균선 관점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근데 네네. 이제 그 트럼프 호재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쭉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영망치형 캔들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제 그냥 비트코인이 좀 밀리니까 이더리움 역시도 따라서 가는 건가요? 되게 예리한 질문이세요. 그래요? 네. 약간 정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호재 그러면 호재가 해소가 된 거냐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호재에 대한 것은 이제 네. 뭐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네. 지지율이 조금 좌지우지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뭐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선거 기금을 이제 네. 암호화폐 이미 쪽에서 대통령으로 마음을 정하신 거 아니죠? 전 대통령을 이제 네. 암호화폐 측에서 뭐 다른 뭐 거래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후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후원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혹은 이제 뭐 특정 뭐 네. 인물들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네. 나는 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암호화폐 쪽에는 조금 긍정적인
시장 영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지금 당장 그런 호재들이 있어도 차트에서 보았을 때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이런 차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보실 줄 알아야 되고 네. 그 보실 줄 아는 정보들을 이용해야지. 어디서 네. 알려드리느냐? 모르겠네요. 어디죠? 네, 물론 이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더욱더 자세한 건 네. 더욱더 지속적으로 봐드리는 거는 저희 노란톡방에서 봐드리니까 네.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시고요. 네. 네, 다시 차트로 넘어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62동 평균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어요. 다만 6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을 단기간 내에는 돌파를 못하더라도 결국엔 돌파를 해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돌파 이후에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구름대 구간을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돌파를 해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차트의 경우에서도 지금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더리움 상방으로 방향을 틀어줄 것 같다라고 좀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이더리움 역시도 비트코인처럼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짧은 시간봉으로 가격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1시간봉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같이 1시간봉 차트에서 이렇게 웨지 패턴이라고 하죠. 쌍승세기형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 이 추세선을 이탈하고 가격이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하단 쪽 부근에 3,350불에서 3,370불 구간까지 수평 지지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 구간까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고 이 구간 터치 이후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추후에 이 박스권으로 가격 진행이 된다면은 이 박스권을 하방 쪽으로 이탈을 해주는지 상방 쪽으로 돌파를 해주는지 가능성을 체크를 하시고 네. 돌파하는 쪽으로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고요. 네. 1시간봉의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구간은 20 고가 이동평균선 부근을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부 구간인 응축 구간 상단부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트의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가격이 만약에 하방 쪽으로 빠져주게 된다면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22동 평균선과 62동 평균선이 응축할 것이고 그 응축한 구간이 상방으로 폭발이 나와주는지 하방으로 폭발이 나와주는지를 체크해 주시는 걸 네. 추천드리겠다. 라고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단기적으로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상방 폭발인지 하방 폭발인지 여러분들께서도 전략 세밀하게 짜 가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바로 넘어가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다시 보시죠. 월드코인 36.08%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496원의 가격입니다. 마인드 오브 달라니아 29.49% 상승하고 있네요. 303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델리시움 16.6% 상승해서 309원. 만타 네트워크 13.42% 상승하고 있습니다. 1,428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12.36% 상승하고 있네요. 3,790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APM 코인 4.38% 하락하고 있습니다. 6.155원의 가격입니다. 센트 4.05% 하락하고 있네요. 62.37원의 가격입니다. 에이브 3.86% 하락하고 있습니다. 139,600원입니다. 어댑터 토큰 3.09% 하락하고 있습니다. 2.885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왬 토큰 2.27% 하락하고 있습니다. 29.29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매일같이 이렇게 급등락하는 코인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월드코인과 리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코인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가격 먼저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월드코인 35.32% 강한 상승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4,471원의 가격입니다. 네, 월드코인은 탈중앙화된 글로벌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제 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월드코인의 이 락업 스케줄이 연장이 되면서 이 급격한 반등이 발생이 됐습니다. 상승세를 그래서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의 전망 역시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월드코인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월드코인이 왜 올랐냐부터 이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얼랑 물량이 80% 비중이었는데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었어요. 연장이 됨에 따라서 해당 물량이 향후 4년 동안 일정 양치 풀리게 되는데 그 영향으로 가격 차트에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면 엄청난 특급 호재 아닌가요? 네, 특급 호재이고 가격이 이제 올라감에 따라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이 코인 호재로 오른다. 나도 얼른 사야겠다. 로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로 보았을 때는 일단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지금 상단 매물대 저항 구간이 4,510원 정도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 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현재 구간을 돌파하느냐 저항을 받을 것이냐 라고 보기에는 지금 막 저항 구간을 터치를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 관점에서는 이 구간을 뭐 돌파를 할 것이다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4,510원 구간을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지지가 뭐 낮은 시간 봉인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 등에서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이미 상승폭이 강하게 나와주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고,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긴 하락 끝에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된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22평 밴드 구간에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2평 성적 관점에서는 1차 목표가가 이 내려주고 있는 62동 평균선과 구름대 선행스펙 원선이 만나는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4,790원 정도 구간인데, 현재 이 월드코인을 보유하고 계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께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4,510원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요. 뭐 낮은 시간봉 등에서 뭐 하락반전 패턴 혹은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분할 입절을 추천드리고, 이쪽 구간 돌파 이후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4,800원 정도 구간까지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하셔라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드코인 오늘 급등 나왔는데 우리 세밀하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플, 우리 한국인들의 염원이 담긴 리플 살펴볼게요. 먼저 가격 보겠습니다. 네, 리플 6.18%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59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이 남부 뉴욕의 지방법원이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리플 랩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이거는 리플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전반에 매우 의미 있고 또 중요한 판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소송이 잠재적인 합의에 가까워지면서 시장은 리플의 미래에 대해서 더욱더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법적 싸움에서 유리한 이 고지를 점령했다라는 기대감, 또 강력한 기술 지표는 사상 초유의 강세 가능성을 좀 시사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리플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이고요. 이제 7월 18일인 내일에 카더라 뉴스긴 하지만 이제 리플과 SEC가 이제 비밀 회의를 통해서 뭐 법적 분쟁을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참고만 해주시고 다시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이전 수렴 응축 구간 상단 최고점 매물대 구간이었던 825원을 돌파를 해주었고요. 지금은 이제 뭐 저항받는 모습 또 아니고 현재 저항 구간이 아니기도 하고요. 따라서 작도적 관점으로서 보았을 때에는 현재 구간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825원 정도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수평 지지선에서의 리스테스트 지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요 저항 구간이었던 이평선들을 모두 돌파를 해주었어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수렴 박스 등으로 이제 응축권으로 조정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가격이 응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응축 이후 24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가격대로 따지면은
776원에 가격이 네. 터치 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쪽 구간도 체크를 하시고 반등이 네.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급등락 코인들 살펴보는 것도 또 시장의 흐름 알아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을 봐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 종목 더 갈 수 있을까 궁금증이 생기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우리 랩터 전문가님이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부터 바로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아크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크 우리 미스터 수비드님께서 분석 부탁드립니다. 평단 1,542원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크 현재 가격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네, 아크 6.26%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92원에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크코인 같은 경우에는 2016년 6월에 처음 발행이 됐습니다. 레이어 1 기반을 이제 구축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블록체인들 간의 이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포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아크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아크코인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관점에서 지금은 상승 반전형 패턴인 쌍바닥 패턴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쌍바닥 패턴이나 쌍봉 패턴이 등장을 했을 때 저는 항상 넥라인 구간을 돌파해 주는지 이탈하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려요. 쌍바닥 패턴이 등장을 하였지만 넥라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로 따져본다면은 520원 구간을 돌파해 주지 못하면은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의 형태로 혹은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쌍바닥 패턴의 넥라인 520원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았을 때에는 지금 현재 다이버 신호인 네모 신호가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허나 아직까지는 하반 기울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신호등 지표를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밴드 1선 구간을 터치를 하지 않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처에서 유사한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22동 평균선 밴드 구간을 고가를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수비드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평단가가 높이 있으니까 현재 단기적으로는 그 가격대를 도달해 주긴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는 그러나 쌍바닥 패턴 돌파 이후에 추세가 상방으로 단기적인 추세가 전환이 된다면은 목표 그 평단가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크 우리 미스터 수비드님께서 오랜만에 질문 주셨는데요. 많은 도움 얻어 가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도 또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다음 질문은 위드 우리 올라올라트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위드 9.8원으로 가격 가지고 계시다라고 보입니다. 위드 가격 먼저 보고 갈게요. 네, 위드 6.22% 상승하고 있습니다. 12.46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이제 위드로 수익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위드코인은 이 블록체인 기반의 스포츠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선수와 구단 또 에이전트, 팬, 협업으로 확보한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스포츠 선수의 경력과 또 정보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위드 어떻게 현재 차트 좀 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위드코인 바로 차트 넘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주었고요.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상승 채널의 하단 부분으로 재차 진입을 해준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현재 위드코인을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삼각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적인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평단이 수익을 보고 계신 평단이기 때문에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인 10.9원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그쪽 구간에서는 이제 이익 실현을 걸어 두셔라 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주셨네요. 올라올라사님께서 위드 16.5원의 절반 매도할까 한다라고 질문을 또 추가로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부분에서는? 네, 차트로 다시 넘어가서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렴 상단부 부근의 구간이 13.1원 정도 구간에서
16.13원 정도 구간까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네. 말씀하셨던 16.5원까지 가려면은 수렴 상단 돌파 이후에 이쪽 매물대 구간도 돌파를 해줘야 되고요. 네. 매물대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이 가격대가 어디냐? 가격대가 15.6원에서 15.7원 정도 구간이에요. 네. 그럼 16.5원을 가기 전에 이 구간들 등등을 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요. 16.5원까지 가게 된다면은 가격대가 매물대로 보았을 때 말씀하셨던 16.5원 구간과 비슷한 구간에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저항 구간에서 익절을 분할로 치신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목표가신 16.5원에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진행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라올라타님께서도 추가적으로 주신 질문 완전히 이제 고민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자, 우리 랩터 전문가님이 우리 코주브 투데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이제 관심 있게 현재 보고 있으신 종목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준비되셨으면 두구두구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준비되셨어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네, 오늘 저의 관심 종목은 바로 뾰로롱.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 현재 가격 보러 가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는 현재 0.19%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3만 6,50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비트코인 캐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뭐 마운트콕스 상한과 따져 보았을 때에도 네. 조금 애매한 코인이고요.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조금 흥미로운 코인이에요. 오. 네, 그래가지고 이 코인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네. 그럼 비트코인 캐시가 왜 마운트콕스가 연관이 되느냐? 일단 마운트콕스가 상한을 비트코인으로만 상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같이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상한을 네. 하고 있고요. 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마운트콕스의 상한이 시작이 되게 된다면은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처럼 비트코인 캐시도 조금 타격이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타격이 조금 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가져오게 되었고요. 네. 비트코인 캐시의 작도적 관점부터 보게 된다면은 지금 하락세경 패턴이죠. 네.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상승 채널 하단부 반등 이후에 이제 이 하락세경 패턴을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네.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신규 매수 관점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근데 다만 이 V자 패턴이 반등이 성공해준 모습인데 이 V자 패턴의 넥라인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57만 원 선을 돌파를 못해주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락세경 패턴을 돌파를 해준 것이 맞지만 거래량을 따져보았을 때도 지금 거래량이 저조하죠. 이전 거래량들과 비교를 보았을 네.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신규 매수를 들어가기보단 이 위에 상단의 저항 구간인 57만 1,000원 구간을 돌파해준 이후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게 되었고요. 네. 이동평균선 관점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242동 평균선을 지금은 돌파하고 지지가 놔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의 패턴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상단 저항 구간 플러스 이동평균선에서 보았을 때에는 62동 평균선 가격이 58만 9천 원 선이에요. 네. 물론 하반 기울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더 이렇게 내려와 줄 것이지만 57만 1천 원 돌파 이후에 58만 9천 원에도 저항권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62동 평균선을 돌파 이후에 리스테스 지지가 나와주기 전까지는 신규 매수를 하지 말고 이 코인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시다가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호등 지표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노란색 구간에서 저희 다이버 신호가 등장을 한 이후에 가격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242동 평균선 돌파 지지 그리고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매수세 구간이 강한 구간이 초록색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이 초록색 구간에 진입을 해주기 위해선 이 62동 평균선 그리고 이 보라색 선인 밴드 1선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그 구간 가격이 아까 살펴보았던 58만 네. 9,000원 구간이니까 58만 9,000원 이후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저희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도 성공적인 초록색 구간에 진입을 해주는 것이고 네.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가 나오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네. 저희 신호등 지표에 동그라미 신호라든가 네모 신호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은 그 관점에서도 신규 진입이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라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정말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서 우리 코드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역시도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신 랩터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본 방송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팀 코수 사단과 코주부 투데이의 노란 톡방은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 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팀 코수 사단과 함께. 네, 내일도 코주부 투데이 본방사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